세 번째는 이제 남북미 전선을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현재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한 나라만 대응하기도 힘든데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블록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에 신경 쓸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북을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정도만 한다. 그러니까 북한발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북을 자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은 이제 한반도 문제에 국한시켜서 미국의 어떤 본토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로 발전되지 않게끔 리스크를 관리하러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에 따라서 미국의 이제 지배 계층은 뭐라 하냐면 북이 아직도 이 사거리나 장거리 미사일 자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을 타격할 능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대기권 진입 기술을 아직 갖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직은 미국의 본토가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북과 굳이 대화를 할 필요 없다. 한반도 문제다. 북은 미국의 안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북한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북에게 이제 그 대가를 줘야 되죠. 그래서 비핵화의 대가로서 남한에 있는 중로 봉쇄 기지죠. 이걸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주한미군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한미동맹도 폐기해야 되고, 그래서 미국은 북보다는 사실은 중로를 견제하는 이러한 봉쇄 기지와 주한미군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북핵을 그냥 모르는 척 묵인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에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핵을 대응하기 위해서 미사일 방어망이라든가 이러한 핵 대응 전략은 북핵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중러의 핵 대응 연장선에서 북한 핵도 관리를 하고 다만 북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게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CFR 미국 외교협회의 하스 의장이죠. 이런 일부 전문가는 이미 북이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비핵화보다는 군축과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될 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는 동안에 북한은 시간을 벌어서 그 핵무기를 개발했죠. 그래서 대화를 했다면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그러한 그 보상을 해주고 북의 핵무기를 막았을 텐데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을 비핵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은. 마찬가지로 지금도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거부하면 북이 핵무기를 개발했듯이 북이 국제 통제 바깥에서 북이 시간을 벌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수준으로 핵무장을 할 거라는 거죠. 즉 핵을 다종화, 고도화, 그죠? 다종화, 고도화를 하고 대량화를 하기 때문에 그 중요 수준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북의 이러한 그 핵 군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북의 핵을 사실상 인정을 하고 북이 더 이상 핵을 그 고도화하기 못하도록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의 지배층들은 북이 미국을 타결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북을 보면 북은 이미 수소폭탄 실험을 했죠. 그래서 전술핵도 이미 가지고 있고 사거리는 이미 미국에 도달할 수 있다 다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다 입증을 했고 이제 그 미중로 수준으로 핵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거리 이 고체 연료를 요번에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에는 경우는 이미 고체 연료가 있어요. 장거리에만 없는데 이제 장거리 고체 연료를 그 실험을 성공했고요. 이 고체 연료가 될 경우에는 미사일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미사일의 크기가 줄어드니까 이 똑같은 연료로도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고 혹은 탄두를 더 많이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이 위협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런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제 그 궤도를 그 수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불규칙적 운동을 하는 여러 가지 비행체들 이런 것들도 다 개발을 이미 한 상태고 실험까지 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이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요번에 김여정이 말한 것처럼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해서 대기권 재진입을 과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이제 미국의 지배층은 뭐라고 말하냐면 설사 그 북이 대기권 진입을 하는 실험을 하더라도 그 탄착 지점, 즉 미사일이 떨어지는 지점이죠. 정상으로 하면은 북한으로부터 뭐 그 5,000km, 6,000km 떨어진 곳에 미사일이 떨어질 텐데, 그러면 그 미사일이 떨어지는 곳에서 북이 그 탄착 지점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있다는 것을 가시할 수 있는 그러한 그이 탄착 지점에 대한 관리 능력, 데이터 수집 능력이 없다. 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어쨌든 끝까지 북의 핵무기 완성을 부정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잠수함도 이미 그 개발 중이라는 거고요. 전술핵은 이미 다정화됐고 최근에 이제 정찰 위성 논란이 나왔죠. 그래서 해상도 논란이 나왔는데 북에서는 이제 그건 실험용이라고 말하는 거고 남쪽에서는 야 그 정도 해상도 가지고 그 무슨 그 정찰 위성이냐 해서 어떤 이 정찰 위성도 고도화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북의 입장은 뭐냐면은 북의 입장은 미국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관계를 풀어서 안보 문제를 해결해서 경제 발전을 하는 게 북의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 북이 미국과 대화를 요구하는데 미국이 이제 대화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북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랑 대화를 안 하면 니네 미국 본토가 위험해진다. 그래서 미국 본토의 안보 문제를 부각을 하면서 대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유발하기 위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발사하거나 아니면 또 좀 더 과감한 대응을 하면서 이 돌발 사태, 긴장, 미국과 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한미 군사훈련 때 레이건 항공모함이 철수하는데 그 위로 미사일을 발사해서 일본 열도를 통과했답니다. 이거는 이제 냉전 이후, 2차 대전 이후에 항공모함 위로 미사일이 날아간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런 그 돌발 사태를 조성을 해서 안보 불안을 야기해서 미국에서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되기를 이제 노리고 있습니다. 북의 이제 기본적인 입장은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군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미국에 대해서는 전략 핵무기로 군사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전술 핵무기로 재래식 군사 문제를 해결해서 자원을 더 이상 재래식 무기에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제의 자원을 배당하겠다. 즉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을 완수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블록 전쟁을 기회로 해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제 그 서방의 제재에 공동 대응하죠. 북한도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고 러시아도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북과 러시아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서방의 제재를 완화시키는데 공동 대응을 하면서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중국과 러시아를 공동 대응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강경책을 쓰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노리고 좀 더 과감한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래서 이제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대적 관계를 선언하고 핵무력을 법제했습니다. 핵무력을 법제한다는 거는 미국에서는 이제 그 핵태세 보고서, 미국은 국가안보 전략, 국방 전략, 핵태세 보고서 이런 모든 전략을 문서화하고 그 핵심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 무력을 법제화하는데 북도 이제 그렇게 핵 무력을 법제화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북이 스스로 자신들은 핵 강대국이고 또 핵무기를 미국이나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주의 정상국가라는 걸 가시하기 위해서 이런 핵무력을 법제합니다. 또한 이제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어떤 그 긴장을 고조하는 그러한 부수적인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정상 국가 부분은 김정은 시대에 와서
핵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퍼스트 레디 개념이 없었는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 퍼스트 레디 개념이 확실하죠. 그래서 주요 행사에 서방의 대통령처럼 이제 부인을 동반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퍼스트 도들 딸도 데리고 드러나죠. 그래서 서방에서는 이렇게 대통령들이 자기 가족을 대동하고 국가 중대사를 공개적으로 하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북이 안정된 사회주의 정상국가고 미국이나 러시아 못지않게 핵 강대국이다. 핵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이런 여유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또한 이제 김일성은 물론 김정일 시대에도 당대회라 대기관을 정상적으로 열지 않고 김정일이나 김일성의 어떤 개인적인 통치, 개인적인 통치, 의사표현으로서 통치했는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이런 당대회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열고 노동당 전원 회의도 김정일 시대와 달리 김정은 시대에서는 주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관을 정상화합니다. 그래서 1인 통치, 1인 독재라는 거를 희석시키면서 정상적인 국가와 당 기관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그 지도자의 신년사 대신에 전원회의 결과, 그렇죠? 전체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 즉 어떤 개인의 어떤 그 결의를 발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나 당의 집체적인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함으로써 북이 이 사회주의 정상국가라는 것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 남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는 전략 핵무기로 대응한다면 남에 대해서는 전술 핵무기로 대응합니다. 남에 대해서 재래식 무기 열세죠. 뭐그이 남한은 이제 그 F-35라든지 온갖 그 미국산 재래식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북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재래식 첨단 무기를 같이 대응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으로서 이 전술핵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남한과의 전쟁을 재래식 전쟁에서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으로 재래식 전쟁에 대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게 상징적인 재래식 전쟁의 억제력이 바로 이번에 이제 역전됐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초대형 방사포를 이 30문 이러한 이제 그 방사포 중에 로켓 30문을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 초대형 방사포는 약 600mm 정도, 그러니까 60cm니까 엄청난 크기죠. 그리고 남한 전역 4,500km라니까 남한 전역을 다 커버할 수 있고 이 로켓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저궤도입니다. 낮은 궤도예요. 30km로 저고도를 보도록 하고 있고 레이더에 잘 걸리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게 이제 단순한 대포는 이제 유도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조종 기능이 없는데 이거는 이제 유도 조종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정해진 궤적으로 날아가는 그러한 그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회피 기동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에 유격을 피해서 회피 기동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남한이 요격할 수 없는 그 전술 핵 대포 아니면 뭐 미사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한과의 전쟁은 이 전술 핵무기로서 자기들이 이 게임을 끝내겠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일종의 남한과의 재래식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서 초대형 방사포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남한이나 그 미국, 한미에 대해서 전면전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과의 전면전은 전략 핵무기로, 남한과의 재래식 전면전은 바로 이러한 전술 핵무기로 억제를 하면서도 그 대화와 이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안보 불안을 조성할 필요가 있죠. 특히 이제 윤석열이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의 안보 무능력을 이 남한 사람들에게 폭로함으로써 윤석열을 고립시키고 윤석열을 대화로 나오게끔 하는 그러한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긴장을 고조시키죠. 전쟁 위기를 부각시킨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울릉도를 겨냥해서 울릉도 인근에 이제 미사일을 쐈죠. 그다음에 5년 만에 최초로 관계가 좋을 때는 무인기를 하지 않은데 이 무인기를 보냄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그 무기력한 윤석열 정권 이런 걸 안보 불안을 일으키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여론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은 거꾸로 가죠.
무인기를 보내면 반대로 자기도 무인기를 보내고 최근에 핵전쟁을 하면 어, 미국의 그 핵무기죠. 미국의 핵무기를 동원해서 똑같이 핵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이러한 이제 그 돌발 사태, 예를 들어서 무인기를 침투하면 요번에 그 송골매라 그러죠. 군단급 무인기 약 4m를 되는 이러한 군단급 무인기를 뭐 그 북 경계 이후로 북의 영역으로 날려보냈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뭐 북에서 이거를 뭐 격추한다든지 남에서도 격추한다든지 이랬을 때 서로 이제 그 상승 대응 조치를 하게 되는데 똑같은 상응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무인기 한 대에 무인기 세 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포격 그죠? 대포 한 발에 대포 세 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쇄 상승이 되면서 이제 국지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 그래서 과거에 어, 그 연평도 포격전이 있었죠. 그리고 이 서해대전인가요? 이 뭐야 군함끼리 충돌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지전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고 과거에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보더라도 윤석열도 이런 국주전 때 자신의 어떤 그 인지도, 지지도, 그다음 극우 세력의 그 단결을 위해서 이 국주전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포격전이 미사일전이나 비행기를 통한 폭격전으로 발전하려고 했어요. 남한 쪽에서. 그럴 때마다 미국이 이 전시 작전권을 통해서 통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지금 현재 북한 문제가 돌출적으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 재래식 전쟁이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을 감시하면서 특히 이제 윤석열 정권이 과도한 보복을 할 때 그것이 미국이 이 통제를 합니다. 미국은 이제 재래식 전쟁의 전면적인 재래식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지전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